네. 아이고, 원래는 30분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늘 뭐 또 다른 일이 잠깐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1시까지 50분 하겠습니다. 50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제목이 뭐 보니까 그 제목도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라는 걸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 가서 하라고. 우리 목사님 항상 번개거든. 근데 뭐 우리 또 다 번개이기 때문에 번개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제목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금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은 통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통일하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3년 내에 통일하자고 그러는데 3년 내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통일로 건국을 완성하자 갖고 넘기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넘겨줘요? 그러면 되나요? 다음 페이지? 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끝났을 때 그냥 휴전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화가 나고 그 북한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거기는 또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70년이 된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의 이상한 정부들이 뭐 평화 공존이네, 뭐 북한도 괜찮지, 같이 잘 지내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놔뒀습니다. 저는 통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힘이 세진다는 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통일을 안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국제정치 문제를 넘어서 도덕의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뭐 그냥 잘 지내면 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친척들이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은 당위, 도덕이에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많이 속였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그래요. 높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아니, 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보쇼,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서 평화를 지키는 게 당신 목적 아니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라도 대통령 되면 총사령관직을 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쓰라고. 전쟁의 반대말은 전쟁 안 하는 것, 다른 말로 항복입니다. 전쟁의 반대말은 항복이에요. 평화가 아니라. 그 평화는 목표고 전쟁은 수단입니다. 전쟁을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평화를 한다라는 말은 없죠. 그런 거예요. 그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게 뭐야? 저 꼬마가 누구야? 꼬마가 138cm짜리 북한 군인입니다. 북한 군인은 몇 cm까지 가는 줄 아세요? 138이 안 되면 못 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150이랍니다. 남자들이. 저렇게 꼬만데 위에 보세요. 뚱뚱한 친구. 그 밑에 보세요. 내가 그 학교 이화에 대해서 북한 국제정치 가르치면서 김정은이보다 더 뚱뚱한 북한 사람 사진 구해오는 사람은 선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전해nog 전도사가 선물 주듯이 내 책 한 권씩 주겠다고. 한 권도 받아간 학생이 없어요. 쟤보다 뚱뚱한 북한 사람을 못 찾았거든. 왜 니만 뚱뚱하니?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놈하고 잘 지내야 된대. 말이 됩니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건 또 뭐야? 뭐 이래? 아들뻘밖에 안 되는 놈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아들뻘밖에 안 되는 놈 앞에서 차렷하고 열중셔가 뭔지 다 아시죠? 열중셔는 쉬는 겁니다. 그건 편한 거예요. 차렷은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의를 표했고, 한번 거꾸로 가보세요. 이런 반칙이 지난 몇 년 동안 횡행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반칙은 없어져야 됩니다. 정상대로 가야 된다. 다음 페이지. 자기가 그래. 앞에 대통령이 내가 있을 때는 북한하고 전투를 안 했대. 전투 안 했다 그러는데 전투 안 하고 그냥 죽었죠. 전투 안 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나 남한 공무원입니다. 살려주세요. 쏴 죽이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살겠다고 온 젊은 친구들 눈 가려서 북한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거는 전쟁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서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쐈어.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 11발, 노무현 때, MB 때 12발, 박근혜 때 5발, 문재인 정부 때는 51발을 마음 놓고 쐈습니다. 마음 놓고. 그러니까 실력이 막 늘어. 저거는 실험해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왜? 쐈는데도 우리가 뭐 쐈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 저렇게 나왔어요. 동쪽으로 불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뭘 쐈는지 모르겠대.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가 저렇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것을 누가 조롱했습니다.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로 불상 발사체를 발사. 이 부처님을 발사해서 부처님. 불상이 뭡니까? 부처님 동상이 불상이죠. 이런 웃기는 짬뽕 같은 세월이 이제 간신히 지나갔습니다. 참 저거 보고서 뭐 불상이 뭐냐? 그러면 아예 발표를 하지 말든지. 다음 페이지. 저것도 뭐야? 북한이 가짜로 이제 너무 꿀려서 그래서 거인을 만들어서 붙였어. 저거 이제 미군 중령이고 한국군 중위고. 저 맨처음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북한 군인이 낚시질하다 물에 떠내려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나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저 사진 때문에 북한이 세계적으로 쪽팔린 거야. 한국군, 미군, 북한군. 근데 여러분들이 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가 요새는 주먹으로 싸우지 않죠. 총으로 싸우죠. 그래서 제가 촌송도 우리가 맞으면 죽을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지금도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옆에 있는 어린애 보세요. 이거 뭐야?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저 사람은 23살짜리 여자예요. 저 사진이 나와가지고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기자가 가서 찍은 건데 23살짜리 북한 여자입니다. 지금 굶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나라를 우리가 더 이상 옆에다가 그냥 놔두고 있을 수 없다. 다 우리 동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당위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는 기적의 역사예요. 저게 다 빨간 거가 다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근데 한반도 귀퉁이에 그것도 반쪽만이 자유민주 국가로 남았습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다 거꾸로 밀고 올라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공산화된 아시아 한 구석 중에 그것도 절반 한반도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중국도 변화시키고 몽고 변화시키고 러시아 변화시키고 우리는 이스라엘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 기적을 우리가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손조들이 특히 이승만 박사가 워낙 설계도를 잘 짜서 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후대 대통령 후진 놈들이 몇 명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개혁하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 에비슨이라는 미국 의사자 이제 선교사죠. 그 사람 찾아가서
내 상투를 잘라주시오 해가지고 그 상투를 자르는 장면입니다. 상투를 자르고 집에를 못 갔대요. 왜? 부모님들은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몇백 년 유지되어 오는 이걸 어떻게 이거 부모가 주신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다 자르니?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본인이 스스로 이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이제 한 사람이죠. 그때는 혁명가입니다. 왕들이 있는데 민주국가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형수가 된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입니다. 사형수가 돼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육신은 형틀과 수갑에 채워져 있어도 영혼은 생명을 얻었던 탓에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곳에서 승만은 생각한다. 그래, 내가 추록하여 남은 인생이 주어준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이 세계 모든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인과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지 말고 결과를 보니까 기독교 국가들은 다 부자더라, 기독교 국가들은 전부 민주국가더라 라는 그 공식이 이제 돼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왕이 있는 나라에서 저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5년 7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사형수인데 무기징역으로 내려갔다가 또 감형이 되고, 그래서 5년 7개월 됐는데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책을 600권 읽었대요. 600권. 그러니까 이제 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그의 정치인형과 국가 철학을 완성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가 있던 시간이라도 뭐 상당히 그 유용하게 잘 지낸 시간이 됐던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그때 이제 영어를 조금 할 때예요. 배재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로 Oh my Lord, save my country. 주님이여 우리나라를 구해주소서. Oh my Lord, save my country. 그때 조선에 기독교도가 40명인데 이승만 박사가 그 40명을 전부 다 기독교도들을 만들었죠. 이승만 박사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도가 오면은 우리는 영국보다 더 괜찮은 나라를 만들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면 영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영국이 1등이었습니다. 미국이 1등이 아니에요. 1903년 당시 영국의 경제력은 조선의 334배에 이르렀다. 영국 넓이는 우리는 비슷한 나라죠. 근데 334배나 되는, 그거보다 300년 전에 영국 사람하고 한국 조선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모르죠. 똑같이 못 살았어요. 서기 1500년에 세종대왕 때 영국 농부하고 우리나라 농부는 똑같이 못 살았답니다. 그런데 1900년이 됐을 때 영국은 우리보다 334배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나라가 이렇게 그 빨리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택하고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29살 때 썼더라고요, 이승만 박사가. 청일전기라는 책은 그보다 4년 먼저 나왔어요. 25살 때 쓴 책인데 출판되기는 좀 나중 책입니다. 내가 저 청일전기라는 책을 보고, 청일전기가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한 걸 쓴 겁니다. 1895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해서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얘기를 썼는데, 저 책을 지금 내가 읽어보면은 완전히 국제정치학 박사 수준의 책을 쓴 거예요. 25살 때 미국 가기 전에, 그리고 독립전신은 미국 가던 해에 쓴 건데 29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잘 아는 우리 후배 중에 아주 그 성격이 괄괄한 여자가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그냥 우파고 좌파고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뭐 근데 우파야. 근데 우파 중에서도 마음 안 들면 막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너는 기관총을 180도로 쏴야지 360도로 쏘면 어떡하냐. 우리 편도 맞아주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갖고, 선배님, 우리는 정말 지질이 재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이게 왜 지도자가 이 모양이에요? 문재인 보고 하던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이랬더니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에요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외계인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저게 박사 논문이에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1912년에 쓴 논문인데 그때부터도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문제, 국제 문제에 얼마나, 여기 뭐 한국 얘기는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국제 정치의 작동 원리, 이번에 특히 이제 무역, 국가들이 서로 무역을 했을 때 그 나라들은 잘 살게 된다는 현대 경제 이론까지도 다 이 책을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다 번역판 좋은 거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 번씩 참고하십시다. 다음 페이지. 저 책은 일본이 말이죠, 미국에다 디리다 그 적어라는 거야. 돈 갖다 주고.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 돈 받아 먹은 미국 사람들이 일본은 좋은 나라래, 저게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본에 대해서 자꾸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무슨 소리 하냐,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보라고 하고 갖고 일본의 인사이드 아웃, 속을 뒤집어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번역판이 많아요. 저 책을 썼는데 1941년에 저거 나온 다음에 저거 찍을 때 출판사에서 안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뭐 일본이 괜찮은 나라인데 저런 책을 쓰느냐고. 너는 일본의 식민지를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이승만 박사가 저 책을 간신히 출판을 했는데 일본이 미국을 때리니까 저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그 책이 됩니다. 책 팔아서 본 돈은 다 애국 자금으로 다 쓰인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본이 잘 나갈 때 저 정도까지 나간 겁니다. 그 뭐 태평양이고 뭐고 그래서 말이죠, 일본이 미국을 안 때리고서 저 어영부영했으면은 아마 우리 다 지금 일본말 쓰고 살 거예요. 미국을 건드리는 바람에 미국한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대의 실수는 뭔지 아십니까? 한 나라가 대륙으로도 공격하고 바다로도 공격하면 피리지게 돼 있어. 한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주 점령하고 중국 점령했으면은 미국이 그냥 지를 직접 때리지 않는데 어떡할 거야? 저거 미국을 건드릴 무렵에 저렇게 일본이 파워가 셌는데, 우리나라에 그 친일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원래 애국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일본이 저렇게 힘이 세니까 어떻게 지금 일본이 망할 걸 기대하냐,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고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 힘이 세진다면 그때 싸우자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는 곧 죽어. 일본 곧 끝나. 저런 상황에서 일본이 곧 끝난다고 줄기차게 우리 국민들한테 댐비쇼라고 방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싸워라 나의 동포요, 싸워라 나의 동포요. 많은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일본의 시대는 꽤 오래 갈 것 같아. 그래서 일본하고 잘 지내는 거가 방법이야. 지금 일본한테 덤벼봤자 우리 사람만 죽고 얻을 거 못 얻어 했을 때 저분은 곧 끝난다. 그리고 그때 라디오 방송을 보면은 일본은 곧 하늘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핵폭탄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핵폭탄이 이때 만들고 있었어요.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그 얘기를 알고 일본은 미국의 핵폭탄으로 죽는다는 얘기까지 예측을 했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한참 전이죠. 다음 페이지. 핵폭탄 떨어지고 우리 목사님이 매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그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조종사들한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전속력으로 빠져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떨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센지 서로 몰라. 근데 조종사들이 너무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즉사한 거예요. 즉사.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전쟁에 졌죠. 다음 페이지 잠깐 볼까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만드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만드는 건 거의 전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국내 공산당들이 셌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그게 좋은 것 같다고 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공산주의가 나쁜 건 아는데 걔네들하고 타협해야 돼 그런 세력이 있었죠. 미국도 안 도와줬습니다. 미국과 싸운 거예요. 바로 이렇게 거의 모든 그 세력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어떤 최근 학자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만든 것은 거의 전쟁이었다. 건국전쟁이라는 이제 책을 최근에 이제 낸 거를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가 뭐 순서 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는 특별히 그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보면은 이 나라가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더라 이거야.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그런 나라들이 설명이 안 돼. 그런 거를 그냥 디바인 인터벤션,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죽을 나라가 안 죽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 준 나라가 이스라엘, 미국, 한국 세 나라입니다. 다 기적의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제 맨 처음에 한글 배우면은 일기 쓰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일기 초등학교 때 쓸 거야. 요새 뭐 더 빨리 쓰지만은 그 첫 번째 일기장, 그게 평생의 가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일기장 첫날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1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이제 7월 달에 국회를 모였어요. 근데 국회 개원하는 날인데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이승만 박사님 사회를 보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국회를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혹시 여기 저 목사님 계시군요. 이윤용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윤용이라고 북한에서 피난 나왔던 목사인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뭐 목사님들 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상해져서 그런데 미국은 목사들이 대통령 출마해요. 미국이 정경분리라는 것은 정교분리라는 것은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지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헷갈리는데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 그게 정경분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통령 출마하고 그럽니다. 미국은.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1. 참 대단한 나라죠. 다음 페이지. 그날 이제 헌법이 7월 17일 날 제정이 됐어요. 헌법 제정되는 날 우리 이승만 박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가 뭐가 좋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자유스러워져서 좋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최대의 자유는 나 죽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그게 최대의 자유입니다. 내가 뭐 돈을 못 벌어도 안 무서워.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고 사는데 그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잘 따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진리를 알아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 세계 모든 대학의 학교 모토입니다. 하버드 대학 진리, 서울대학 진리와 자유, 뭐 연세대학 진리와 자유, 우리 웬만한 큰 대학은 다 진리 자유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건설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다 자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건국을 하죠. 이 건국할 때 기본 정신이 네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래야지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으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괴롭히면 안 당하고, 이 시장경제, 그래야지 사람들이 밥을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3. 한미동맹. 이 조그만 나라가 아까 우리 지도 봤죠? 전태가 빨간데 요거 미국이 힘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 한미동맹. 네 번째 기독교 정신. 이 정신을 가지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저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우리 그 이승만 박사하고 메가다 장군 둘이 이제 되게 친해요. 메가다 장군이 5살 동생입니다. 그런데 메가다 장군이 당연히 영어 실력이 좋겠지.
탁월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도.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탁월하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같은 한국말이지만은 그렇게 탁월하게 영어를 잘하는데 이승만 박사하고 둘이 붙으면 말을 못한대. 이승만 박사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 얘기를 듣고서 Yes sir, Yes sir, 옳습니다, 옳습니다만 메가더 장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하나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논문만 남기고 왔는데 오하이오 대학 역사학과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논문 제목을 써주더라고요. 한국 가서 이걸 쓰면은 박사 주겠다고. 그 논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하이오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가 이승만과 미국군을 쓰래. 이승만과 미국군. 그래서 왜 그게 궁금하냐 그랬더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늙은 대통령인데 미국의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면 전부 나가 떨어지고 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를 존경한다고 그러더라.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 장군들이 가고 전부 이승만 광팬이 돼갖고 오는 거라. 이게 너무 궁금하다고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라라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미국에서 거의 신입니다. 군신이에요, 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아니라 동양으로 치면은 뭐 누구라고 그럴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군들 많죠. 털 많이 난 사람 이름이 어디 갑자기 생각난다. 장비 말고 관우입니다. 서양의 관우예요. 다음 페이지. 이승만의 오해. 이승만 박사가 나라 잘랐다.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언제 잘랐는데 좌파들이 그래요. 1946년 6월 3일 날 잘랐대. 어떻게? 정읍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나라를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연설해가지고 그래서 정부를 만들어갖고 나라가 잘라졌다라고 했는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는 미국 학자들이 소련과 갖고 자료를 뒤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이정식 교수라는 분이 가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북한에다가 나라를 건설하라는 소련의 비밀 지령이 1945년 9월에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는 한 겁니다. 북한은 이미 나라가 생기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도 만들지 않으면 싸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잘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993년에 밝혀진 진실이에요. 소련은 북한을 접수하자마자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북한에다가 공산국가를 건설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가 하도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저거 쫓아내 해가지고 비밀 작전을 만든 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53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to overthrow, 쫓겨내다, unreliable Korean ally,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한국의 동맹을, 이승만 박사를 쫓아내야 돼. 미국이 하는 것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겁니다. 왜? 자꾸 휴전하려고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오죽했으면은 이승만 박사를 쫓아내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승만 박사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고 이제 옵션이 몇 개 되는데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는 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맺어주는 거, 미국이 동맹 맺어주는 거로 이승만 박사의 귀신 같은 외교에 미국이 이제 끌려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와 약속을 했는데 그 제일 부자 나라, 제일 센 나라가 너네 나라에 전쟁 나면 내가 와서 도와줄 거야. 그래서 한국이 지금 70년 동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동맹 맺는 날 이승만 박사가 그랬대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누구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덕을 우리가 많이 봤죠. 여러분 군대 가고 2년 만에 오는 게 다 그 덕입니다. 북한은 10년 걸려요. 집에 다시 오려면은. 그러니까 미군이 옆에까지 버텨주니까 2년 만에 군대 갔다 와도, 그리고 회사 취직하고 공부하고 공장 취직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북한보다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 저 까만하게 낀 사람이 주한 미군 사령관인데 이승만 박사한테 쩔쩔맸죠.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건국하고 독립시켜주러 온 거야. 방해하러 온 거야. 근데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장군이 하도 화가 나서 우리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좋소. 내가 아직까지는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해 줬는데 내일부터는 국민들 동원해서 다 반대하라고 할 거요. 갖고 놀았습니다. 쩔쩔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지 장군 까만 안경 낀 사람은 자기 평생 중에서 한국에 있을 때가 제일 괴로웠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의 주구라고? 그런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주구예요? 미국의 앞잡이야? 미국의 앞잡이를 미국이 자르라고 작전까지 만들어? 작전 이름이 에버레디 작전입니다. 오퍼레이션 에버레디 하다가 못했습니다. 미국의 앞잡이가 미국 장군들을 바보를 만들어? 미군 중장 정도는 상대가 안 되죠. 미군 별 5쯤 돼야지 이승만 박사가 아우로 쳐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에서 전쟁 났어요. 그 미군이 그냥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 강조하는 거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 점령군이 아직 있다 그러는데 점령군 사령관이 아까 말한 그 까만 안경 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 생긴 다음에 부하들 다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가면 안 될 텐데, 가면 전쟁 날 텐데 했는데 미국이 그래도 다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미국이 없었습니다. 미군이. 그 첫 번째 왔던 미군은 갔다. 근데 두 번째 지금 와 있는 미군은 북한이 부른 겁니다. 저놈들이 전쟁을 일으켰네. 전쟁 일으켰을 때도 미군이 올까 말까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38선 전체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군데군데 싸움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체에서 전쟁이 나더라. 그것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죽기 직전까지 가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역사 중에서 거의 죽을 뻔한 그 순간이 그때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메가더가 일본에 있었거든. 빨리 도와주러 와. 그랬더니 메가더가 도와주러 가려면 미국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돼.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논의야. 너 안 오면은 여기 있는 미군들 다 우리가 죽일 거야. 미군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 2,500명 미국 시민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메가더는 이제 이승만 친구죠. 미국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2,500명 우리가 가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6월 25일 날 났는데 미군이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관두고 나간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5일 만에 올 수 있어요. 이런 그 정말 벼랑끝 외교 전략 김정은이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승만 박사가 했던 겁니다. 미국을 뭐 그냥 완전히 애타게 만들었죠. 그런 이승만 박사를 미국의 주구라고 매도한다. 그리고 뼛속까지 반일이었던 이승만을 친일이라고 매도한다. 왜 매도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김일성이가 삽니다. 이승만이 죽어야 김일성이 산다예요. 이승만이 살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좌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김일성을 좋아하는 주사파들이 이승만에 대한 뭐 친일파라든가 친미파라든가 이런 그 모욕적인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저거를 우리가 이제 곧 다 깨버려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역사가 참 그 하나님의 개입인데 그날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토요일이야.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저기 2층에 서재가 있는데 책 보고 있었어요. 책보다 잘라고. 근데 국무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각하 큰일 났습니다. 한 번 더 전체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겠네. 돌아가겠소. 그랬더니 애치슨 국무장관이 지금 비도 오고 밤도 늦었는데 9시였습니다. 대통령께서 휴가를 하다가 중간에 워싱턴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비행기로 4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미주리주예요. 국민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주무십시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라도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전화를 주시오.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니까. 근데 그날 뭐 밤에는 전화가 없었고 대통령이 일요일 날 이제 워싱턴으로 달려와서 회의를 하는데 한 5명 갖다 놓고
공산당 나쁜 놈들이죠. 북한 놈 나쁘죠. 소련 놈 나쁜 놈들이죠. 이놈들을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되겠죠. 군대를 파견해서 막아야 되겠죠. 대통령 혼자 얘기하는데 모든 앉은 사람이 전부 다 네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연구한 어떤 학자가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독재 국가나 민주 국가나 똑같다. 의사결정 방법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정을 해서 한국을 돕기로 했다. 트루만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이 세상의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막지 못해서 큰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는 역사의 교훈에 관한 책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작은 전쟁, 큰 전쟁이 뭐냐? 그때 한국은 미국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스탈린 저놈이 나를 실험해 보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밥처럼 굴면은 스탈린은 독일을 건드릴 거야. 그러면 가서 우리는 독일 가서 싸우면 그건 3차 대전이야. 이 3차 대전을 막으려면은 한국 가서 싸워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2달쯤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한국이 중요하지 않아서 군대를 철수를 했는데 그 나라에 전쟁 났다고 가서 몇십만 명이 가서 싸우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요 다음 그 파일을 볼 때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그러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거를 트루만 대통령이 본 거예요. 전보를 친 거를. 그 전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때 되게 젊었습니다. 20대, 뭐 30대도 안 됐을 때예요. 전보문이 저래요. 수백만 기독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전쟁이 났으니까 위기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뜨십시오. 그 다음에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한국에는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아요. We cannot let them down. 공산주의의 제일 반대는 기독교죠. 우리는 그 기독교도들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 전보를 보고 대통령이 작은 전쟁, 큰 전쟁 그거랑 똑같네. 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7월 1일 날 군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죽을 뻔하다 사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죠. 역사에. 다음 페이지. 7월 2일 사진입니다.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했던 미군 부대가 540명이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스미스 대대가 대전에 내리는 장면이에요. 7월 2일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트럭을 타고 서울 계속 올라가다가 이쪽 가다 보면은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중미령이라는 오산 중미령에서 북한군 5,000명하고 맞짱 뜨는 겁니다. 그게 7월 5일 아침 8시예요. 북한 탱크를 미국이 먼저 갈겼습니다. 7시간 전투를 했는데 저 540명 중에서 150명 전사, 31명 실종. 그 540에 딱 3분의 1이 없어졌어. 야, 나 저 사진 볼 때마다 참, 와, 저기서 3분의 1은 없구나. 이틀, 3일 만에 다 죽었구나. 예. 7시간 동안 전투해갖고 병력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졌다라고 전쟁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거를 하고 나서 북한군이 다시 정리하고 공격을 했는데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5,000명이 540명하고 싸웠는데 다 흩어져가지고 전열이 열흘 동안에 부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미국군 물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살게 되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중미령 전투는 승전이야. 우리가 이긴 거야. 이긴 거로 다시 써가지고 다시 써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국도 타고 가다 보시면은 여기 그 휴게소가 있어요. 초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처음 한 비석. 초전비 휴게소. 거기 가면은 뭐 지금 공원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러고 나서 저기까지 나갔죠. 영천 대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저 사람이 워커 대장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령관이에요. 그때 미군. 우리나라 사령관한테 그랬습니다. 장군,
영천을 못 뺏고 영천 전투에서 지면은 이제 우리 전쟁에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한국군 일부 데리고서 다른 나라로 피난 갈 거예요. 임시정부를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나라 장군한테 하면서 절대로 이승만 박사가 모르게 하라고. 저 사람이 워커 대장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고 나서 그 말하고 나서 석 달 만에 전사합니다. 전사하는 곳이 어디냐? 서울 저쪽 송동구에 워커힐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때는 워커힐이 아니죠.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워커힐이라는 이 지명을 만들고 거기다 호텔도 큰 호텔 하나 이제 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되는 거죠. 미군 대장이 전쟁하러 와서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전사하다니. 뭐 3만 7천 명이 전사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다음 페이지. 제가 저 사진을 내가 찍은 사진인데 하와이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더니 한국전쟁 났다고 아들 몽땅 다 군대에 보낸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딸 하나에 아들 5인 집인데 아들 5이 군복 보니까 뭐 달라요. 병사도 있고 장교도 있고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5명이 전부 한국전쟁에 와서 싸웠다. 우리가 우리나라 싸움할 때도 아들 셋 다 보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하나는 남겨주세요 그럴 거야. 하나는 남겨주세요. 셋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서. 근데 아들 5을 전부 전쟁터에 보낸 미국 아버지가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저거 사진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병사들이 미군 병사들이 해피 뉴 이어 프롬 코리아 그리고 1952라고 써 있어요. 이거 1951년에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 같아. 1951년에 전 친구들 20살이라고 치면은 1931년생들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전부 다 한 뭐 80 됐죠? 90이네 90.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을까? 혹시 저거 찍고서도 저 사진 찍은 다음에 전쟁을 2년을 더 했는데 그 사이에 전사한 분은 안 계실까? 이 나라가 이렇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사진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뭐 책상 속에 있던 것을 이제 꺼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미군들이 와서 지게 지고 다녔습니다. 지게가 상당히 아주 유리한 물건이야. 박격포를 미고서 다닐 수 있습니다. 저거 들고는 못 가는데 저기 미면 갈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저 지게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길이 없는 곳도 갈 수 있다. 길이 없는 곳도 막 갈 수 있고 쉴 때 너무 좋다. 45도짜리 침대가 되죠. 등받이. 저게 한국 영어로 없어요. A자 모양이라서 그냥 A자 틀이라고 불렀습니다. A-프레임. 영어로 지게가 A-프레임입니다. 지게가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말 볼까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Who answered the call? 부름에 응했어요.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던 나라를 막아주자는 and a people they never met.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막아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왼수야. 저것만 나가면은 바로 중국도 그래요. 미국만 나가면 너네 우리 밥이야. 그 말을 중국 사람은 그냥 해요. 아주 쉬워요. 중국 사람은 해석하기가 쉬워. 사드 때문에 이제 우리 대사님이 중국 외무부에 설명해 주겠다고 했더니 설명 필요 없어. 니네들 미국만 나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한테 전략을. 미국만 나가봐라 그랬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라가 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휴전할 때 이승만 박사는 휴전에 사인 안 했어요. 그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죠. 지금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면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저거 하면은 평화가 왔다 그러고 뭐 한국도 동양거가 되고 그래서 기가 막힌 외교를 한 거죠. 이건 나중에 우리 시간 있으면 또 공부합시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은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장군들이 그때는 막판에 한국하고 방위조약까지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깨고서 한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방공포로 속방하고 미국을 미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음 페이지. 이 세상 기적이 많은데 미국이란 나라 제가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미국 외교에 4세대 했는데 미국 외교가 4세기가 있대. 1.
약소국 시대, 2 강대국 시대, 3 초강대국 시대, 4 초초강대국 시대, 지금은 초초강대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약소국 시대가 100년을 갔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 관두면서 한탄을 해서 우리는 언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되어 남의 휘둘림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영국, 프랑스가 너무나 부러운 거야, 미국이. 지금 영국, 프랑스 30개 합쳐놓도 미국 못 당하죠. 기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50년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두 나라 깃발입니다. 여러분 2050년에 몇 살이에요? 우리 다니엘군 2050년에 60살도 안 되네. 그죠? 아주 젊어. 그때는 120살까지 살기 때문에 60살이면 반밖에 못 산 겁니다. 근데 그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저 두 나라인데 그러면 뻥치시네 교수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통일하면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프랑스, 우리나라의 땅 넓이가 영국 원래 영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독일입니다. 경제력이 중요한데 오늘 통일하면은 대한민국의 100, 북한이 1에서 1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통일하려고 그러나? 통일하는 순간 북한은 연평균 17.7%, 한국은 9% 경제 성장이 됩니다. 그렇게 9년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통일 후에 9년 만에 영국하고 왔습니다.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 세계 5등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맨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나서 한 20년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고속 경제 성장은 어느 나라든지 30년 합니다. 일본 30년, 싱가포르, 대만, 한국, 옛날에 미국 다 30년 하고 관두는 거예요. 일본. 그런데 중국 30년 했죠. 우리는 앞으로 30년이 또 있다 이겁니다. 통일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G2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하는 그 순간 G5인데 20년 경제 성장 더 해보세요. 그럼 G2 되는 거지. 저건 그래서 가짜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아주 원로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교수했고 국무총리 했던 분이 금년 1월 달에 자기 제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작은 거인이다. 중국, 북한의 전체주의를 바꾸는 문명사적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저 통일을 한다를 아주 멋있는 철학적인 용어로 표시했는데 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다 우리랑 같은 민주국가, 자유국가로 바꿔놓을 수 있고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아야 될 문명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세계적인 우리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예요. 2014년에 한국 와서 한 말입니다. 이제 니네들 곧 통일해. 통일하면 무지하게 빨리 발전해가지고 엄청나게 센 나라가 될 거야. 일본도 중국도 너희한테 쩔쩔매. 그런데 내 궁금한 게 하나 있지. 빨간 거로 썼습니다. 난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만주가 어떻게 될지 만주 니네 거야 그런 소리입니다. 2040년에 만주가 한국 거래요. 그런데 자기가 2040년에 92살인데 그때 서울 다시 와서 내가 2014년에 했던 예언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저게 100%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시절에 고달프고 외롭고 그냥 네스티하고 쇼트하고 다 좋은 게 별로 없어.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0살 때 무슨 희망이 어디 있어? 이게 군대도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어떻게 버틸까? 아주 암남하던 시절이 지금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조건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좋은 기회도 얻었고 앞으로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지도가 복잡한데 우리나라 통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해. 일본도 우리 통일되는 게 무서워. 중국도 무서워. 통일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닙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해. 근데 일본은 미국 말을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걸 길길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가 중국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세계 2등이고 일본이 세계 3등인데 걔네들이 반도하는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저거 통일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이익도 있으니까. 통일되면 지가 좋을 것 같아. 뭐가 좋은데?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 따위는 상대도 안 돼. 왜? 한국이라는 친구가 내 친구니까 통일되면은 나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뒤통수에 망치라고 그랬죠. 그 망치를 미국이 주는 것이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시키면은 통일된 이 나라는 반드시 미국 편이에요. 왜? 멀리 있는 나라가 항상 친구입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 항상 싸우고, 심지어는 김정은이 통일해도 미국하고 친구할 거예요.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공산월맹이 통일을 했는데 미국하고 친구가 되더라는, 붙어있는 중국이 무서워서.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표 볼까요? 그 다음 만화가 하나 있어. 미국 사람들이 와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어, 통일시켜가지고. 그럼 중국 같은 거 막는 건 일도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 일본이 나한테 내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 한반도를 자기를 찌르는 칼로 생각하고 있거든. 내가 일본도 다 견제할 수 있겠네. 그래서 한국이 통일되면은 미국의 패권은 100년 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하고 우리 통일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이거를 지금 잘 활용하자. 그리고 북한이 쩔쩔매고 있어요. 정신없으면 지금 죽을 지경이야. 다음 페이지. 지금 저 별표한 데가 평택이에요. 지금도 평택 때문에 중국이 쩔쩔매는 겁니다. 평택을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평택이 캠프 엄프리입니다, 영어로. 캠프 엄프리는 is the newest, 제일 새 거, the largest, 제일 큰 거, and the best, 제일 좋은 거야. US Army Base in Foreignland, 외국 땅에 있는 미국 육군 기지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새 거고 제일 좋대, 제일 크대. 그거를 지금 한국이 미국한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막는데 끝내주는 그런 전략 기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통일하게 되면은 저 별표가 신의주쯤으로 옮길지도 모르죠. 그럼 신의주는 중국의 여기죠, 여기에다 칼 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미국이 이제 몇백 년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미국이 전체를 파란색으로 바꾸고 있어요. 중국 포위 작전. 그래서 다 파란색이 다 벌써 이미 미국 편 만들어 놓은 곳이야. 지금 미국이 마지막으로 한 곳을 파란색을 칠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북한입니다.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이 둘 다 파란색이에요. 그럼 통일이지 그게. 난 트럼프를 어떻게 사람들이 욕하는데, 트럼프가 평양에다가 원산에다가 트럼프 호텔 짓고 싶다고 그래서, 야, 저 사람 발상이 특이하네. 평양에 트럼프 호텔 들어가는 날이 우리가 통일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트럼프 호텔인데 그게 통일이 아니야, 그죠? 바로 이제 그런 좋은 세상이 곧 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죠. 다음 페이지. 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벌써 1분 초과했기 때문에 2, 3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통일은 미국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해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중국, 일본은 우리가 못 걷고, 근데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해. 그걸 잘 활용하자. 그 다음 페이지. 저놈이 코로나가 남한에서 왔대. 뭐 그냥 웃으면서 지나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참 불쌍해. 젊은 친구 둘이서, 그냥 고아 둘이서 골치 아픈 나라 끌어가느라고 막 비명 지르고 그래요. 그 다음. 근데 이게 뭐야? 김여정이가 저 풍선 보낸 놈들 다 우리 광화문 모일 때 어떤 놈이 와갖고 괴하니, 이건 안 됩니다. 신문에도 안 나.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큰일 났다 그러고 우리가 다 이겨놓고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허망한 꾸지 마라. 그래, 너야말로 비루스도 남조선 박멸할 거. 그래, 박멸해라. 그래. 그 다음 페이지. 불쌍해요. 현 괴뢰 정권은, 윤석열을 괴뢰 정권이래. 2020년에 당시 괴뢰 정부가 문재인도 괴뢰네. 그렇게 괴뢰 정권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현 괴뢰 정권은 2020년에 당시 괴뢰 정부가 이제 삐를 안 뿌리기로 했는데 이게 헛거죠, 북한하고는. 다음 페이지. 김정은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걸었습니다. 저기서 42초 걸었는데 숨을 35번 쉬었다라고 미국 인공위성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숨차서 가서 앉아서 얘기한 거예요. 나 앉아서 얘기했는데 뭘 줬어? 그 뭐 줬는지 밝히라 이겁니다, 우리는. 근데 42초 동안에 숨을 35번 쉬면은 1분 동안에 50번 쉬는 거야. 1분 동안에 50번 쉬는 사람은 곧 죽는 사람입니다.
곧 죽어요. 여러분 1분에 한번 50번 쉬어봐. 우리들은 18번 쉽니다. 1분에. 미국이 저 사람 이제 곧 죽는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키가 167인데 몸무게가 130kg인데 담배를 하루에 4갑을 펴. 그 다음 페이지. 누가 진짜니? 누가 진짜야? 꺼져라 꺼져.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엔 미국이 요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김정은이를 연락에 만들었네. 미국에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벙커가 뭡니까? 지하 땅굴이지. 근데 미국 거 제일 좋은 거는 60m를 파고 들어가서 터져. 60m면 15층을 파고 들어가야 돼. 김정은이 지하 땅굴이 15층은 안 됩니다. 근데 8월 6일 날 조선 TV 와서 찍으셔. 그러면서 그 벙커 폭탄을 다는 연습을 한 거예요. 저거 누구가 저 타겟이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열받은 겁니다. 땅으로 들어가야지. 저거 훈련할 때는. 다음 페이지. 이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나라의 2.44%, 전력 생산량 3.15%, 원유 수입량 0.35%, 군대 남자는 10년, 여자는 23살까지 전부 다 17살 때 군대 갑니다. 북한은 여자들도 가요. 이런 그 참 빨리 전화로 구해줘야 되죠. 다음 페이지. 끝이네. 하여간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와서 교육 받으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세요. 이 나라의 기둥이 됩시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등뼈입니다. 등뼈. 이 청년들이 잘 되면은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